명예훼손과 위법성 조각에 대해서 오늘 찍은 날인데 한 김에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좀 갑자기 범위도 확 넓어지고 그리고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제가 얘기한 거는 우리나라 법 얘기한 거죠. 다른 나라들도 법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법에 영향을 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그 국가의 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 배경, 또 그에 의한 이 사상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지금 도서관에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조금 읽어보고 한 그걸 가지고 너무 크게는 안 가고, 제가 원래는 이랬거든. 원래는 영미권 vs 유럽권 해서 그들은 어떻게 다른가, 그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어떤 언행에 대해서 기본적인 스탠스가 어떻게 다른가. 분명히 그 둘은 다르거든요. 미국,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얘기 이거 몇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이거 지금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이거 지금 풀로 해도 1시간 20분이거든요. 근데 그거 동안 안 돼. 그래서 딱 두 개만 보자. 미국이랑 독일만 보자. 미국이랑 독일을 어떻게, 미국이랑 독일은 지금 사회적인 뭐라고 합니까,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대처 시스템이 완전 다른 것으로 일단 표면적으로 보이죠. 그걸 일단 한번 보고, 그럼 배경이 되는 것들도 한번 주저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앞서 얘기했던 것, 그런 것에 대해서도 미국 쪽이랑 독일 쪽이랑 다르게 처벌당하겠죠. 이를테면은 어떤 집단에 대해서 뭔가 어떤 잘못된, 이를테면 말을 했다, 이 디지털 세상이니까 글을 썼다, 이랬을 때 독일 쪽은 난리가 나겠죠. 미국 쪽은 법적으로 그거랑 관련된 법이 별로 없어요. 형사로 아예 안 가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언행이라고 해놓고 말이나 글 이거로 했냐면은, 행위와 관련된 걸로 가면은 미국 쪽은 우리나라보다 두세 배의 형량이 나와요. 행위랑 관련된 걸로 가면은. 그래서 그것도 좀 구별할 필요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미국은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표면상으로 봤을 때 관대해요. 독일은 표현에서 어떤 민감한 부분을 잘못 건드리면은 뒤집니다, 진짜. 독일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FM 현재 기준.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상 오르락내락 현대사만 보더라도 광기와 이성을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한 나라죠. 미국은 그나마 그 정도는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보면서 앞에 있던 거에 좀 확장판이고 생각해 볼 문제로서 한번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한 200 몇십 년 됐고 독일은 얼마 됐어요? 내가 합리론의 대표로 지금 독일을 뽑는 거고 또 경험론의 대표로 미국을 뽑는 건데, 합리론 독일에서부터 근대부터 했으니까는 수백 년 된 것 같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그러니까 독일이야, 독일. 그 위치가 독일이야. 그게 나 옛날에 외웠는데 왜 연도 1000년 근처예요. 1000년 근처. 900 몇십 몇 년이라는 거지. 그게 있었지만 그게 독일이 아니라, 독일은 미국보다 역사가 짧죠. 이거는 내가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방금 책을 봐서 그렇구나. 뭐 원래 외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생각이 안 나면 안 되는데, 1871년에 지금의 독일이 이제 된 거고, 그 이전까지 뭐 독일 제국 이렇게 있다고 해도, 그거는 내가 이제 종족 본능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빨리 올려야겠네. 나중을 위해서, 제가 많이 못 찍을 때를 위해서 조금 아껴서 좀 올리는 편입니다, 지금. 처음에 거길 그냥 독일 제국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현대적인 의미의 국민국가 독일은 아니고요, 물론. 각각 가문들의 연합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황제권과도 이렇게 손을 잡고 하는, 그게 유럽의 좀 독특한 면이죠. 그리스적인 거랑 또 헤브라이즘적인 거랑, 그러니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적인 거랑 같이 이렇게 가면서 역사를 엮어갔으니까. 근데 오토가가 처음에 잡죠. 오토 1세, 2세, 3세. 이제 오토가 1살, 2살, 3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오토가에서 이렇게 있지만은 여러 가문이 있어. 유럽이라고 하는 데는 봉건제 사회야, 봉건제 사회. 일본이라고 하는 사회는 봉건제 사회야. 중세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내가 너무 홍보했나? 지금도 여기저기서 막 독립한다고 난리 난 데가 많아. 가문이라고 말해도 좋고, 성주 정도 되는, 혹은 일본 같은 식으로 하면 군벌 정도 되는 이런 데가 지금도 실질적으로 힘을 쓰는 데가 그런 데란 말이죠. 근데 거기도 막상 들여다보면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엔 합스부르크가, 제가 예전에 이문열 선생이 열 손가락 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아픈 손가락이다 하고 했던 소설 중에서 수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어요. 이제 시 제목 그거로 이제 그걸 한 건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유럽 그 형빈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어디 영사관을 통해서 이제 그 여주인공을 죽이고 윤주를 죽이고, 그렇게 오래전에 읽었는데 이름이 다 생각이 나네. 저는 재밌게 읽었거든요. 근데 오스트리아 영사관인가로 하여튼 있는 거기로 가는데, 이렇게 둘러다 보면서 이거저거 얘기를 해. 자기 지식이 막 방출이 막 돼. 윤문열 선생의 지식이자
그 박형빈 맞나? 임형빈인가? 나 이건 생각이 안 나. 형빈이의 지식이 막 방출이 된 유럽의 역사가 합스부르크가와 부르bun가와 이런 가문들이 나와. 실제로 그 두 가문이 되게 유명한 가문이야. 그 두 가문이 자신의 위치랑 관계없이 여기저기서 다 왕해먹고 황제해먹고 그랬거든요. 군벌 세력 비슷한 것이자 성주이자 가문이자 뭐 이런 거죠. 저 영국이랑 프랑스랑 전쟁할 때도 처음엔 가문끼리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뭉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간신히 국민국가의 개념이나 영토국가의 개념 이런 데로 나간 건데, 독일은 그런 식으로 해서 독일의 지금의 모습, 우리가 뭐 잠깐만, 독일이 영어로 뭐지? 독일이 영어로 German 이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게르만, German. 그리고 이제 뭐 도이칠랜드라고도 이제 하죠. 독일이 독일을 말할 때는. 근데 그거는 19세기 말, 즉 한 150년 전에 미국보다 훨씬 나중의 일이지. 그때쯤에 프로이센 중심의 뭐 그때 이제 복잡한 그 정치적인 사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마키아벨리적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야 이거 국민국가 안 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독일이랑 이탈리아가 다 그 즈음에 부랴부랴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가 독일로 배우고 독일의 뭐 철학자, 음악가, 뭐 철학, 뭐 이렇게 배웠던 사람들이 그냥 그 동네에 여러 가문 있는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 이전에는 오히려 오스트리아가 더 중심지 역할을 많이, 합스부르크가 자체가 오스트리아랑 독일이랑 이렇게 아래 위로 붙어 있죠. 근데 이제 프로이센이 딱 이제 아주 뭐라고 하면 좋을까, 마음 먹고 이제, 야 이거 이러다가 다른 나라, 프랑스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보니까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마음 먹고 뭐 여기저기 전쟁하면서 다 이기고 하면서 국가가 성립하고, 아프리카 이런데 여기저기 막 들쑤시면서 이제 후발 제국주의의 그 선두로 이제 나간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독일을 합리론의 대표로 뽑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독일이 늘 합리적이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독일에는 칸트나 헤겔도 있지만은 니체나 사르트르도 있고, 그래도 또 아도르노 같은 사람도 있고, 복잡해. 막 독일 외의 유럽이 뭔가 조금 더 추상적이고 막 이성 합리론과 조금 다른 길을 걸을 때 갑자기 독일이 되게 트렌디하지. 철학 이런 데에서. 거기에서 한번 뭔가 광기스럽다기보다는 니체는 뭐 어쨌든 기존의 형이상학과 다르다 뿐이지 그 광기스럽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게 나오면 그런 게 이제 나머지 그 유럽 대륙에 영향을 엄청 주고, 그 다음 또 이성적인 게 나오면 그게 또 영향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선도해 나가는 나라인데, 그래서 제가 대륙의 합리론의 중심지로 이제 그걸 한 거고, 경험론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영국이지만은 지금 뭐 영국이랑 미국이랑 셉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레코 로망,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한 게 전체 그 서구지만 뭐 구라파지만은, 그 중에서 영국은 뭐 어떤 이유로 해서 16, 17세기쯤 되면은
정치적인 격변이 잘 지나갔어. 그리고 나서 산업혁명이 됐고, 그리고 나서 가장 선두주자가 돼버렸고, 그 이전에 잘했던 나라들,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그리고 프랑스도 늘 저력이 있었지만은 그런 나라에 비해서 늘 한 발짝 앞서고 실용적이었고, 이제 거기에서 제가 그 영미권 특식 말할 때 미국으로 결국 넘어온 것은 진화론과 도구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프래그머티즘을 제가 도구주의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양쪽이 예를 들어 볼게요. 나치에 대해서 코스프레를 했어. 누가? 그럼 독일에서는 어떻게 될까? 아니, 독일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말이나 글만 잘못 써도 거기는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고 막 합니다. 근데 미국은 어떤 집단에 대한 아주 명예훼손적인 그런 게 돼도 독일은 야 이게 명예훼손이 성립할까 싶은데 그것도 성립이 돼. 근데 미국은 야 이걸 그대로도 싶은 것도 처벌을 안 받아. 그러면 미국은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워낙에 중시하고 해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을 하고, 독일은 역사적으로 이제 그 세계대전 그거 플러스 또 말씀드렸던 현실적으로는 패전국이어서 이제 늘 그걸 되뇌이는 패전국 중에 패전국이죠. 일본이랑 좀 다르죠. 근데 현상학적으로 볼 때, 현상만 봤을 때, 현상학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은 앵간한 거 다 표현해도 돼. 별걸 다 풍자해도 되고 별걸 다 뭘 저기를 해도 돼. 그리고 독일은 이를테면은 어떤 특정 집단, 소수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하나 잘못 이렇게 하면은 크게 처벌을 받아요. 크게. 위법성 조각 사유 뭐 이런 거 해당이 안 돼. 다 그냥 엄청나게 처벌을 받아. 그러면 굉장히 다르게 보이네요. 이제 다이니즘과 프래그머티즘이 넘어간 미국의 사회 체계, 사회 질서 체계는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게 리버럴이 맞나? 좀 이상한데? KKK 같은 것도 이렇게 그런 것도 이렇게 해도, 그런 거에 대한 표현을 해도 처벌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인터넷상에서 유튜브상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잘못된 그 얘기를 했을 때 어우 그냥 그것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는 처벌을 못 하더라고. 민사 쪽으로는 갈 수 있지만 형사에는 아예 없어. 그런 법률이 없어. 아주 자유로운 나라야. 근데 독일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랬으면은 이거는 크나큰 문제가 돼요. 문제가. 그래서 되게 다르죠, 둘이.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제 아시다시피 독일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독일을 비롯한 대륙, 합리론이 피어난 데카르트라든지 다 그 합리론자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서는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권력의 쟁취라든지 이런 것들, 이
그 합세하고 해서 종교도 막 활용하고 해서 난민 문제 같은 경우에 이상적인 그거랑 실제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독일은 가장 이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어, 근데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어떤 캐패시티가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래도 FM대로 되게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 이제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유럽에서는 그런 마음이 그래도 늘 있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경제가 이번 세기 들어서 경제 국방 뭐 다 조금 이제 시시해지고 있으니까 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극우에서 잡아서 이렇게 그거를 떠안지 않으려고도 하죠.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합리론, 그리고 이를테면은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언행을 해야 되는, 말 표현 이런 걸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대개는 법률적으로 거의 차별적인 거, 혐오적인 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모욕이나 명예훼손,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간 거, 어떤 집단에 대한 것이라든지 소수자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법률적으로 다 처벌을 받아, 처벌을. 그게 좀 크게 봤을 때 그 대륙의 상황이고, 유럽이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 가장 FM에 가까운 게 독일이죠. 독일 합리적이야, FM이고. 근데 미국은 뭘 해도 그 표현의 자유 아니냐. 나치가 나와도 KKK가 나와도 그냥 말로 뭘 못해? 이런 진짜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근데 미국은 언행으로 넘어가는 순간 엄청 높아져요. 강력범죄와, 그래서 예전에 그 했던 것 중에서 내가 미국 거는 판례를 몇 개 안 봤는데 많이 볼 필요가 없네. 강력범죄랑 연료가 되면은 형량이 높네. 두세 배는 높네, 최소한. 그게 뭐냐면은 행동으로 한 거에 대해서 구별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사실은 어떤 그런, 뭐라고 하면 좋을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어떤 공격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행 둘 다 아프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나치에게 고통을 당했던 많은 집단들이 있는데 그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어디선가 누가 하면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처벌을 하는 거지. 미국에서는 냅둬 일단은. 근데 심층으로 들어가면은 독일 같은 나라는 법으로 그걸 규제하는 거고, 미국에서는 담론으로 규제를 해요. 담론으로. 바로 아도르노도 담론을 되게 저기 했던 이성적인 사람인데, 미국에서도 사실은 뭐 엄청나게 자유주의적이고 막 이런, 뭐든지 해라 이게 아니라 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정도를 넘어선 것은 담론에 의해서 밀려나간다라고 하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미국 특유의 방법, 방식, 법으로 한 개 한 개 하지 않고 일단 표현 같은 거에서는, 표현도 사실 나쁜 거잖아, 나쁜 표현은. 근데 이거는 담론이 처리할 부분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담론 형성이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뭔가에 대해서 모욕하고 괴롭히고 조롱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한 개인을 넘어선 집단,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 피해가 극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 글로 하고 낄낄 낼 수 있어. 그러나 사회적 담론에 의해서 미국의 기본 입장은, 야, 뭐 저런 쓰레기들이 다 있어, 이걸로 그거를 어느 정도 제어한다라는 거야. 법이냐 담론이냐 할 때 담론으로. 그리고 독일은 어림없는 소리, 걔들이 사람 될 것들로 보여? 하고 법으로. 그래서 독일은 규칙이, 독일 이게 법률이나 세부 규칙 보면은 엄청나거든요. 별의별 게 다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지켜. 히틀러를 지지했던 그 같은 나라의 사람들인데 지금 그 FM 같은 그런 것들을 잘 지켜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에 조금 이제 더 들어가 보면은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오스트리아라든지 이 지금의 독일, 그러니까 뭐 프로이센으로 우리가 교과서에 배웠던 그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도 막 위쪽은 막 그 한자 동맹이 있고 막 결국 그쪽 다 많이 다 그 갈라졌잖아요. 갈라졌지만은 걔들이 일단 독일로서 이제 통일이 되고 나서는 공유한 경험, 역사적 경험,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회 시스템, 요거를 요걸 같이 형성해 나간 거야. 말씀드렸듯이 막 싸움질 하다가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정말 멋있는 헌법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히틀러로 갔다가 그 다음엔 다시 아도르노 같은 사람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이거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일종의 그 독일 내에서의 컨센서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 미국은 엄청나게 크죠. 50개인가 주가? 옛날에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50개인가 51개인가 이거 가지고 막 했던 거 기억나네. 근데 일단은 미국은 동부에서부터 해서 서부로, 뭐 어느 대륙이나 마찬가지야. 가로 세로로 영국 프랑스가 많이 붙었는데, 이렇게 세로로 가는 과정에서 프랑스를 실질적으로 꺾으면서, 그리고 나서 프랑스뿐 아니라 다른 선주민들도 제압하고, 그리고 나서 많은 이민을, 그 넓은 땅덩어리니까. 미국이 땅덩어리가 몇 위지? 3위 정도 되나? 세 손가락 안에 들지 모르겠네.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들이 융화가 되는 데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뭐 하나의 그 생각이죠. 독일 방식의 뭐 딱딱 정말 그 세밀한 데까지 규제, 법, 이게 아니라 언행 중에서 일단 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다민족이고 너무나 다양한 배경, 독일처럼 1, 2차 대전이라든지 그 이후의 사회를
함께 겪은 게 아니라, 현대에도 미국 사람 하면 그냥 미국 사람이 아니라 위쪽 선대로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막 이렇게 위쪽으로 가게도 펼쳐보면은 막 유럽의 여러 나라, 막 아시아권 나라 막 한두 개 나오고 막 다반사란 말이야. 키아누 리브스도 그렇잖아. 그렇게 다반사야. 그러니까는 이런 용광로에서는 오히려 아주 세측보다는 어떤 선을 넘기 전까지는 담론에 일단 맡겨본다. 다문화 사회이고,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표현의 자유, 또 그들이 어느 정도 믿고 싶어 하는 담론에 의한 정화, 이게 우선인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 두 나라가 표면상 그런 차이들, 이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에 의한 것이지만 결국에 어떤 도를 넘어갔을 때는 독일이 됐건 미국이 됐건 행으로 넘어가면은 미국은 이 징역형의 연도가 우리나라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무슨 진시황 불로초를 먹어야만 형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연도들이 막 나오잖아요. 뭐 합리론적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실제로는 방금 말했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어, 언행에 대해서 대처를 어떤 선 이상에서는 거의 같은 대처를 한다. 다만 표현의 차원, 표현 그 수준에서는 방금 말한 이유들로 인해서 많이 달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명예훼손과 위법성 조각 이거를 찍은 날인데, 그 찍고 나서 좀 확장을 해서 독일하고 미국을 한번 비교해 보자.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이 있는데, 독일은 법대로 하는 거고 미국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 최소한 형사에서는.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하고 진척이 되면은 양쪽 다 법과 담론, 이게 아니라 처벌로 이제 확실하게 가는 거지. 그것도 강렬한 처벌, 강력한 처벌. 그래서 오늘 노동을 2개나 했습니다.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